책 읽기 38번, 탈근대 담론으로 읽는 로고 테라피의 일곱 번째. 탈근대 영성 심리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로고 테라피를 탈근대 영성 심리학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탈근대 영성 심리, 지금 이거는 벌써 1930년대 시작된, 1930년대부터 시작돼요. 1970년대 본격화된 로고 테라피를 탈근대 심리학, 특히 영성 심리학으로 다시 읽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탈근대 영성 심리학이 그, 유수 대학의 유수 의과대학이죠. 의과대학의 선의과 대학 등 참선이죠. 이때 선은 젠이에요, 젠. 젠. 의학대학 등 그 뭐라 그럴까,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영성심리학이 심리치료에 직접 사용되고 되는 중인데, 그러니까 없어서, 최근대 영성심리학이 없어서 로고 테라피를 다시 읽으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에서 지금부터 읽으려는, 지금부터 요약하려는 것처럼 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큰 관건은 시스템, 즉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고 테라피처럼 치료 현장에서 영성 심리학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론화, 담론화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고, 전망도 아주 어둡지. 이 글에서, 이 글 지금 앞으로의 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망도 아주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고세라피 그지? 이론적 체계, 그러니까 영성 심리학을 위한 이론적 체계뿐 아니라 발견된 세계관의 일환이 될 발견된 담론의 체계,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서 이토록 길게 로고테라피를 다시 분석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 이거 최근에 발간된 로고 테라피, 이건 최근에 발간된 현장 치료자, 그지? 현장 치료자의 그런 로고 테라피라는 책에서도 확인되듯이 이론 틀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전혀 진행되고 되지 않고 있기에 학자가 그런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음, 그러니까 지금 뭐 탈근된 돈은 뭐 그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인데 문제는 뭐냐? 그냥 어정쩡하게 있지, 꼭 뭐처럼 그 저거처럼 그 저 코로나 그 저 뭐야 예방주사처럼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모르면서 예방주사 우리가 만들어서 놓고 그걸로 넘어갔다고 치죠. 지금도 아직도 그럼 코로나 예방주사가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아는 거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른다니까. 무슨 소리냐면 누구도 그런 체계를 생각 안 해. 그냥 고쳤으면 됐지 뭘 또 얘기하냐 이런 거예요. 요약을 해봅시다. 이건 다른 거에 한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종교적 측면이라 저어했던 로고세라피의 영성사상 측 측면을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제는 복권할 수 있는 탈근대 시대예요. 이제는 영성사상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나서서 그 뭐 당연히 중요해라고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임스 카모디 교수의 어,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요가 태국권 만트라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영성치료법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신 프로그램, 마인드 바디 프로그램은 탈근대 영성 심리학이에요.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이연의 최근이에요. 작년도 8월 7일 날 나온 글인데 초점의 간단한 전환, Simple Shift in Focus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 그거를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76에서 요약하고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천식,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환 치료의 보조제로 쓰여요. 그러니까 심리 치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응? 심리 치료만 쓰는 게 아니라 암 질환 치료, 뭐 천식 이런 데도 쓰인단 말이죠. 그다음에 진단 가능하지 않은 질환인 스트레스, 만성 걱정과 고통 이건 심리 치료죠. 편안하게 아플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알게 하여 걱정과 스트레스, 불안, 그다음에 우울, 만성 고통과 중독 행위의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축소를 초래합니다. 분명히 치료가 돼요. 굉장히 효과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 이 명상 뭐 기법 이런 것들 명상만 아니죠. 여기 많죠. 요가도 있고 태국권도 있고 만트라도 있고 많죠. 이런 것들이 뭐 요새 아주 뭐 대인기란 말이죠. 명상, 요가, 휴식이나 기도 등 정신고통 문제를 다루는 심리적 과정인 영성 수련은 심신이 분리된 시스템이 아닌 완전히 짜여진 그물망에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바디 프로그램이에요. 정신적 삶을 통해 일상생활에 자신을 이해하려는 심신훈련이란 말이죠. 내면 연구란 말. 뇌는 그래서 뇌 갖고 얘기하는데 뇌는 신경 호르몬과 면역 신호의 고리 모양의 지속적 반복을 통해서 나머지 몸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필자의 그 인간 경험 4단계론, 육체 물질 차원, 정신 차원, 그다음에 이념 차원, 감정 정동 차원, 정성 차원 등 필자의 인간 경험 4단계 담론에 의하면 이는 탈근대 담론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성은 여기 나왔고 탈근대는 내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탈근대 담론이냐? 정신 차원, 이념 차원을 중심으로 육체 물질 차원을 기계 과학에서처럼 실험 대상으로 여기고 정신 차원, 감정 차원을 최대한 억압하며 영정 차원을 배제하는 금대 담론이었는데 거기서부터 혁명적으로 전이된 탈근대 담론은 어떻게 하냐면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차원을 중심으로 육체 물질 차원이 복원되는 정신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게 탈근대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근대 과학은 이런 고리 모양의 반복을 충분히 포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대 과학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근대 과학 실험으로는 안 됐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걸 인정을 안 하는데 근대 과학이 성공했는데 최근엔 이거를 과학기구로 해요.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하니까 요새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이 근대 과학은 왜 안 되냐면 유기체를 분할하고 이용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그러니까 사람 몸을 연구하는데 사람 몸 전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잘라갖고 어떻게 해요? 잘라고 일부 세포만 갖고 연구한다니까? 잘라갖고. 이게 근대과학의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더 새로운 뇌 몸 분할을
자꾸 나눠서 몸하고 뇌하고 나눠서 뇌가 생각이라면 이때 뇌도 웃기는 말이에요. 뇌만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되게 웃기죠. 왜냐면 아까 뭐라고 하냐면 심신 그랬죠. 심신, 마음과 몸의 통합 연구라고 하면서 뇌, 몸이라고 슬쩍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이게 현재 그 정신과학과 심리학의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즉, 마음, 뇌라는 정의를 옳다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추정한 다음에 음, 뇌의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연구하는 것이 정신치료 연구라고 질질 주장하는 중인 것입니다. 너무 뻔한 거짓말에 지금 정신치료 의학계가 기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게 당연한 당연할 것입니다. 뇌, 정신, 마음, 영혼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니 어? 이런 추세를 지지하는 어떤 과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응? 그러니까 왜 뇌의 신경 활동에 영향을 주는 작품을 약을 먹는 것이 정신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문제를 근데 모른 척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제약회사, 이렇게 거대 제약회사 때문에 그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항상 하고 있는데 그들은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벌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정혜진이 그래서 화를 낸 거잖아요. 응?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음, 여기는 정혜진의 우리 앞에 읽은 거 있죠? 한번 심리 에서 신문하면 그것만 찾아보면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간에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지? 의사들이 문제죠. 전문가들을 믿기가 좀 곤란한 시경이 됐어요.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저자 제임스 카모디가 50년간의 심신수련과 인간의 자기가 50년간 심신수련을 했고 그게 이제 명상이나 선수련, 마음챙김 수련이죠. 인간이란 존재의 불안과 연결될 때 사람들을 20년간 교실과 진료실에서 치료하고
관찰하고 그런 들은 이야기, 마음 작정 시스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죠. 자기가 혼자 경험했고 이게 진료실에 치료한 거죠. 이거 정혜진이도 비슷하죠. 진짜 경험해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네 이런 거죠. 근데 정혜진은 이런 그 동양적 수술에는 공부를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들어온 거고 그건. 그지? 그래서 임신의학에서 심신 과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선 의과대학 교수예요. 중심 교수. 가족과 친구, 건강이나 일, 섹스와 돈이나 그런 걸 지지하거나 이어가는 사람들이나 상황들 등과 같은 주제를 위한 걱정을 되풀이하는 근대자 나의 머릿속 목소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 끈질긴 목적이 있단 말이죠. 무슨 목적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나리오를 실험하고 결과를 예측하도록 진화한 사람의 마음에는 죽음의 필연성의 인식과 공감을 위한 훨씬 더 복잡한 계획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요.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는 계획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토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동물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에 걱정하기로 바뀌는 건데 사실은 이건 승리예요. 진화의 승리의 동물은 못하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애들한테 이기냐면 얘는 그냥 동물 먹을 게 눈앞에서 막 달려들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래 숨어 있어서 계획을 세우죠. 제가 계속 일로 오는구나. 그럼 서술로 넣는다고. 못 이기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 이건 나쁜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계획하기와 검토하기에서 나온 거예요. 계획하고 검토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뿐이지. 그지? 그래서 나의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등 발전하는 자아 감각. 이건 뭐냐면 근대적이지. 만으로는. 즉, 근대 자아 의식만으로는. 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근대 자아 의식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것만은 적응할 수 없어요. 어? 그게 안 된다고. 내가 누구인지 찾으려면 잘 안 찾으잖아. 왜냐하면 그래서 실존적 공허에 시달리고 니니까. 그지? 이거는 닥터 프랭클이 한 얘기죠. 이거 근대자로는 안 되니까 탈근대 현실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탈근대 영성 심리학이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내가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의과대학 교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현역 의과대학 교수예요. 지금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방황하는 백일몽, 기억, 상상의 대화 중 자아가 통제하는데 무기력해져서 성가시거나 표현하는 게 이게 두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뭐냐면 기본 상황이라는 거야. 기본 디폴트 모드라는 게 컴퓨터를 킬 때, 디폴트가 뭐냐면 컴퓨터를 켤 때 제공되는 기본 사양 말하는데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음,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그 계획하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차직하면 뭐가 돼요? 걱정하기, 그지? 로 바뀔 수 있다. 일단은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계획이 그게 미래의 계획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지? 미래의 계획이니까 미래를 위한 계획이니까 당연히 100% 누가 해줘든 간에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지? 자동으로 조금만 이상해도 걱정이 폭발하는 거죠. 그지? 걱정이 바뀌는 거죠. 미래가 확실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재벌 회장들도 재벌 회장들도 분들도 망할까 봐
심하게 걱정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기본적인 어, 가진 선택이에요. 네. 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안과 반추, 그지? 대통령도 그랬잖아. 또 윤석열 대통령처럼 왜 친위 구태타를 했어요? 자기 망할까 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야당의 정치적 공격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걸 받으면서 망상이죠, 망상. 말도 안 되는 망상인데 뭐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돼요? 불안과 반추예요. 불안과 반추. 반추는 저 되새김질하는 거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생각을 조금씩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불안이 증폭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런 그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어,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뭐가 탈근대 담론 이 없어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치?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걱정은 뒤집다 하게 돼 있는데 특히 뭐예요? 최근에는 이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라서 기존의 근대적인 근대 교육에서 받은 내용이 전혀 쓸모가 없어지고 그래지고 뭘 더 해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쓸데없이 스펙만 찾으러 돌아다니고 어? 미래의 경제적 전망도 무서워서 미래의 노년의 경제적 미래도 무서워서 알지도 못하는 주식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는 등 어? 너무 당황하는 거죠, 그지? 어, 그 사람들이 당황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그 모델이 없는, 그지? 타겟 담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확립이 돼 있으면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 옛날에 확립이 돼 있었어요. 이걸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니 IMF 그 우리나라 IMF 사태가 되게 중요해요.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그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평생 직장이었고 어? 수입이 있으면 적금을 들어서 어? 돈을 모으면 음, 음, 사는데 걱정이 없었던 근대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적금 모으는 인플레 때문에 무섭다 그러면서 막 다른 데 놓죠. 근데 사실은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하나만 예를 들어두면 지금도 근데 개인 경제학이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격려하는 주식 투자를 무식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고 뭐 저거 하래죠. 무슨 뭐
증권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그것도 알 수가 없죠. 망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없는 대통령. 그러니까 무능하기도 한 그죠? 이런 거 문제란 말이에요. 누구도 못 믿죠. 대통령도 믿으면 좋겠는데 못 믿단 말이죠. 선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왜요? 대통령이 어떻게 탈근데 세계관까지 다 만들어 줍니까? 정치가인데.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너무 막막하죠.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난경 상태. 에 빠져. 이게 빠져 있다는 게 사실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작정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추세인데, 응? 그 어떻게 해요? 어, 소확행동. 소확행이 뭐야? 그냥 조금만 거야. 오늘하루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경험을 하려고 그래.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꼭 뭐 같으냐면 타조가 도망치다가 급하면 뭐지? 모래에다가 머리를 박는다면서요. 몸뚱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못 잡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식인 거죠, 지금. 응? 응. 타조가 음, 머리를 모래에 떠박혀 숨었다고 생각하는 형님 같은. 이게 뭐예요? 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뭐예요? 먹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뭐 괜찮아지거든. 조금 이용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조금이 돼요? 과식이 되고 집중하는 거죠. 조금 정도 잡기가 어려워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도와줄 게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 관심의 표류를 이용하는 게 뭐야? SNS나 대중문화의 관심 경제란 말이야. 이게 뭐야? 지금 현재 주류 경제가 되고 있어요. 그지? 헐리우드 뭐 영화 다 그런 거잖아.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데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중독이에요. 그 중독의 세상이라고. 중독이 돈이 되는 중독이 중독이 거대 기업의 어? 기본 뭐야? 산업 음, 거대 기업의 전 세계적, 그지? 세계적 거대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형태가 돼요. 뭐든지 다 중독이라고. 중독을 시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 뭐가 없어요.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죠. 근데 전부 다 뭐예요? 죽이려는 거지. 영성수련이 그래서 사람들이 영성수련이 굉장히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수다에 기본적으로 몰입된 관심의 상태, 그 중독된 상태를 느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스모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숨을 쉬고 크게 뱉어보세요. 그만 해도 어때요? 그만 해도 중독에서 벗어난다니까? 일상의 지각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 세상을 열어주는 거죠. 기분을 놓쳐버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길을 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두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걱정과 스트레스, 그 기본이 걱정과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잘못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걱정과 스트레스에 무조건 빠져버리게 되고, 반대로 중독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어? 예를 들면 음, 과식과, 뭐, 하여튼, 과식들, 응? 함으로써 당진하나
그래서 나는 어, 휴식 시간을 갖게 되지만 이건 더 심한 운동으로 그 음, 음, 음. 더 심한 중독으로 이끌 밖에 없겠죠? 이건 더 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뭐예요? 그래서 명상이 의학, 정신의학에서 치료법이 그러니까 명상만 시켜도 그냥 이것만 해도 치료당하는 것 같다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걸린 사람들. 응? 정신질환, 응? 정식 치료법이. 효과가 좋은.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응? 당신, 효과가 당연히 좋단 말이죠. 왜냐? 명상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면 경험, 그지? 내면 경험을 관찰하려고 시간을 확보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 감고 명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잡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그러면 잡생각도 뭐냐면, 내면에 있는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내면에는 명상 훈련은 일상의 생각, 감정을 경험하며, 그거 다 경험하는 것 같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걱정과 스트레스에 휩싸여서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어? 그러니까 자신이 어,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자식하기도 했던. 좋아한 거 먹다가 뭐야 몸무게가 늘어나서 걱정이면 그건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지도 않은데 그냥 맘먹어 지킨 거죠. 이것만 해도 이 일상생활의 경험과 감정을 경험하는 것만 당신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누구처럼 먹어요. 그래서 돼지처럼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는 돼지는 말하면 안 되죠. 동물처럼 돼지 똑똑하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동물처럼 과식하게 됐던 강아지들 먹는 거 내버려두면 통통해지잖아. 그지? 걔들은 생각이 없단 말이죠. 왜냐면 야생에서는 음식이 너무 귀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먹는다고. 이게 웬 떡이냐고 먹는 거지. 그지? 좋아하지도 않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처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기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 하나 나오죠. 이런 장면이. 엄마 아버지가 막 먹어 제끼는 거.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악마의 그 마법의 세계, 나쁜 마법의 세계 속에 끌려 들어가죠. 이거 표시한 거예요. 동시에 자세히 관찰하고 호기심과 의식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이렇게 사는지 객관적으로, 그지? 명상을 하면서 명상의 효력은 자신의 삶을 거리, 디스턴스, 그리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는데, 응?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사는 걸 갖다가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가만히 딱 갇혀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거 왜 먹었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너무 친숙해서 보이지 않게 된 경험의 요소들. 난 매일 저녁마다 술 먹었어. 왜 먹었지? 그냥 먹은 거지. 그냥 매일 먹은 거지. 응? 그냥 알코올 중독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죠.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그냥 먹은 게 문제죠. 생각하면서 먹으면, 보면서 먹으면.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쉽게 하는 번째 단계는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의식하는.
뭐 먹는지부터 보기 시작하면 뭘 안 먹어요. 돼지처럼 먹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예? 돼지나 강아지처럼 먹지는 않단 말이야. 어? 돼지나 강아지랑 안 먹기 시작하면 내가 그걸 왜 먹는가, 얼마만큼 먹는가 보게 되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관심을 가로잡는 서사를 형성하려고 합체되는 생각, 감정과 감정을 목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걸 하고 있지? 그지? 내가 하고 있는 일, 관심을 사로잡는 서사가 뭐냐면 삶의 길이죠. 이걸 다시 말로 말하면 내가 좋아서 관심이 있어서 하고 하는 일, 어? 그게 관심을 사로잡는 일이죠. 서사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지? 왜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다 목격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는 길이 맞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각과 감정이 뭐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부든지 공부를 하는 어,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요,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무작정 하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내가 알바할 때 많이 써먹은 방법인데 학생이라도 초등학생이라도 공부를 왜 하는지 진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응? 조금씩 자신이 하는 공부가 뭔지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말로 그지? 쌓이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즉 공부가 되는 공부를 하기 시작.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공부할 때 나도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학생의 경우에도 난 가야 할 때 맨날 그랬어요. 학생 경우에도 공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왜 하는지를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부는 언제나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줄 읽은 공부한 거지 안 한 것만이잖아. 그러니까 공부의 내용은 언제나 자기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하는지 알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성적이 나쁜 학생의 이 경우에도 내 옛날에 그 가외할 때 경우에도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학교에 가서 또는 학원에 가서 어디서든 그 교사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공부의 수준이 높아져. 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성, 지금, 지금 필자가 하는 영성 심리학의 경우에도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니까 그들로 입문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공부는 알아서 하세요. 공부는 각자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알아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나도 모르죠. 그런 거 다 관심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다. 각자 잘 살면 돼요. 중요한 거는, 어? 중요한 거는, 이거 왜 해야 돼? 그치? 지금 하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건 이렇지만, 난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걸 계속 듣고 있다면,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조금, 내가 말하는 게 조금 그럴듯한 것 같으니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현실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끈기가 생겨요. 그냥 공부하다 때려치지 않는다고. 끈기가 생기고 균형감이 생겨요.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공부 안 해. 왜라면 왜 뭐 이거 다 외워. 그럼 외우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왜 외워야 되지? 하고 균형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때로는 정적과 평화를 위한 공간이요. 마음의 평화가 생긴다니까. 편안해지고 마음이 헛짓을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탈근대 영성 심리학이 근대 심리학과 혁명적으로 다른 건 근대 자아를 형성하는 이야기와 생각과 감정에 종속된 관심의 통제력을 해체하고, 음, 그 근대 자아에서는 그게 관심을 이렇게 통제를 했잖아요. 그 학교에서. 근데 이 관심을 사로잡는 서사를 형성하려고 합체되는 생각과 감정을 목격하는 일이란 말이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그걸 찾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응?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찾으려고 하게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쨌든 공부는 혼자 하는 거잖아. 아무도 안 보는데 책상에 앉아서, 그지? 책상에 앉아있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침대에 누워서도 공부할 수 있다고. 어? 그래서 가장 깊은 기본법이 아까 호흡 얘기했는데 호흡법이에요. 숨을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그냥 관심을 집중하는 방식을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막 흩어져서 왔다 갔다 정신없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하니까 숨을 쉬고 내릴 때마다 오르내리는 가슴과 배의 감각에 관심을 집중하는. 신비로울 것도 없어요. 그냥 실천하면 돼요. 근데 숨을 어떻게 하냐? 숨을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쉬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쓰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 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못하는데 그래서요. 이 불교 방송을 가끔 보시면 불교 방송에서 스님 소위 스님의 설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설법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법 내용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큰 스님은 호흡을 말하면서도 놓치지 않습니다. 말하는 호흡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또 동시에 안전호흡 있습니다. 말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응? 근데 이거 실천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게 난 국선도를 좋아하는데 국선도
그분들은 난 단전호흡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난 숨 쉬는 건데 뭐.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그 틀에 맞춰서 하는 사람들은 집중이 호흡이 안정돼 있어요. 이거는 이는 달라이 1970년대 달라이 라마가 미국의 심리학계에 이 명상 수련의 증명하는 데도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건 뭐 그래서 미국 심리학계에서도 이건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선사들, 그 큰 스님들을 티베트 불교의 큰 스님들이 MRI 기계 안에서 명상을 하였는데 그 뇌파가 어? 뇌파의 파장이 수면 상태보다 안정적인 그 MRI 기계 완전히 뭐라 그럴까 덤프트럭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응? 근데 거기서 앉아 있는데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안정적인 게 있었다는 거야. 응?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된 거야. 그것도 한 시간, 1, 2분도 아니고 30분, 1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서양에서 명상에 대해서 명상이 중요하다. 그 이유, 쓸모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못 하게 된 거야. 달라이 라마가 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중독 치료가 그래서 최근에는 중독 치료에 명상이 핵심 요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는 중독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달라이라마가 갖고 가르쳐 줬거든. 그러니까 달라이만 찾아가갖고 지금도 이 사람들 세미나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 옛날에는 달라이라마가 미국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못 가니까 그 근데 그 학자들 가는 학자들 대부분이 심리학자들이고 정신 중독 치료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서 미국 가서 의과대학에서 치료하고 있다니까. 관심을 호흡의 감각으로 호흡에 대해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에 소음이 막 온갖 잡생각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 몸의 감각으로 초점이 옮겨지니까 많이 호흡만 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쪼이든 걱정에 막 시달리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생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생각과 감각과 감정으로 구성된 스위트룸, 호텔 스위트룸이 좋은 방이죠. 그러니까 가장 멋있는 방이 됐다는 거예요, 명상이. 보통은 함께 얽혀 있는데,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일정 요소를 가닥들로 구별해요. 그래서 요건 걱정이고, 요건 생각이고, 요건 두려워하는 감정이고, 어쩌고 이런 거 다 각자 분리해서 각각 볼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바꾸는 해체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고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화가 무진할 때, 화가 화가 폭발하려고 할 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면 해결할 겁니다. 하나는 화를 내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말합니다. 그, 나 화났어가 아니라 어, 김현철이 김현철이 화났구나 습니다. 화났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기만 해도 폭발적 상황을, 폭력, 그 거대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정말로, 진짜 정말로 그냥 나는 그로 인해 지금 화가 났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어? 나는 그로 인해 화가 났습니다. 화가 풀린 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면 돼요. 이렇게만 말해도 화가 난 걸 버리진 않은 거고, 그렇지만 내가 화에 휩싸이진 않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화라는, 음, 즉, 내가 화라는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서, 어? 내 삶을, 음, 뭐라 그럴까, 네? 손실을, 어, 손상을 입히지는, 입히게, 입히게 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화가 나서, 뭔가 내 삶에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화를 내므로써, 화에 휩싸임으로써, 화를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내용을 증폭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응? 화를 내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무조건 참으세요가 아니에요. 응?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응? 왼밤, 오른밤, 오른뺨, 어, 또 했을 때 왼뺨도 내라. 어? 원수, 원수에 대해 오른밤 이야기의 hình 입니다. 응?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히면 더 괴롭히라고 나를 제공하라. 응? 바보 같은 원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응? 응? 무슨 소리냐면, 무슨 소리냐면, 원수가 나를 괴롭히면 뛰더라도 뭐예요? 그런 괴롭힘에 추가하여 응? 분노에 휩싸이는 이는 이중적인 소지를 피하라는, 응? 즉, 더 괴롭히라고 심정이 들면 실제로 원수가 더 괴롭히더라도 몸은 피곤하겠지만 마음까지 더 손상을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원수가 너를 괴롭히면 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되라 뭐 이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 얘기를 전에 보면 기독교이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종교인이니까 응? 나는 무조건 손해보고 살아야 돼. 그지? 나는 바보같이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로 오해란 말이죠. 왜 바보같이 살아? 저 사람 좋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또 당할 수 있겠죠. 회사에 다니면 뭐 부장한테 맨날 당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때 그냥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그리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손상을 안 입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어, 이런 경우 이렇게 대처하면 어? 피해자가 의 당당한 삶 때문에
가해자가 계속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응? 즉, 가해자가 계속 음, 괴롭히는 건 피해자가 음, 피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도와주는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도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괴로움의 음이 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즉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뭐예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이중적으로 강화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뭐예요? 회복의 실질적인 회복의 시작입니다. 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왕따, 그지? 자녀의 왕따, 어, 이제 완자 이제 침면했을 때 대처법이기도 합니다. 응? 그러니까 괴롭혀서 내 아이가 괴롭혀 당했어. 그럼 너도 한번 괴롭혀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분내가 계속 있잖아. 그지? 그럼 애는 어떻게 되겠어? 애는 자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응? 부모의 분노로 자녀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치? 그래서 경찰에 가느니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 복잡해진단 말이죠. 복잡해지는 게 그냥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애한테 몰래 혼자서 경찰에 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애가, 응? 심리적으로, 이중적으로 당하지 않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현명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로, 두 번째로, 즉각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법은, 호흡. 응? 부정적 감정이 치솟아 오르면, 오를 때, 깊은, 한전호흡을 잠시 10초만 해도, 파국을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감정이 어떻게 안 치솟올라, 그지? 이게 미쳤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애들까요,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을 텐데, 뭐, 누구나 다 뭐, 내가 뭐, 성인이야? 그죠?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끼어들고 난 사고 날 뻔하고 그러면 얼마나 화나요? 그지? 화난단 말이죠. 그렇다고 내려가고 그 사람들하고 뭐, 싸워? 죽여버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지? 그 파국을 모면할 수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건 그저 임의적인 게 아니라 부족적인 유인원의 생존을 지지하도록 된 구조적 본능이라는 그 본능이다. 명상은 라고 말하는 건 방향차고예요. 명상 수련이 요구될 만큼 심리 상태가 심각해진 거 이거는 원시적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 얘기를 맨날 하는데 이게 생물학자들의 착각이에요. 근데 생물학자들의 가장 큰 두 가지 착각은 뇌의 생각이라는 것과 모든 게 본능에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이 두 개, 본능은 무조건 얘기하면, 본능 얘기하면 뭐 당연히 우리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네들이 무슨 철학자야?
알지도 못하면서 본능 그래요. 내가 생각이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지? 뇌에서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죠. 본능에서 증명 안 된 것도 많잖아. 특히 생물학은 요새 본능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유전, 어, 인간의 성품이 유전뿐 아니라 양육에 의해서도 이때 그 본질적인 성품, 음, 단기간에 바뀐다는 것을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 음, 뇌과학 연구에서 생각의 원천이 발견되지 발견할 수 원격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 과학적 결론이란 말이죠. 이건 자기네들이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무슨 본능이야? 그지? 자기네들 해놓고. 뭐 때문에 그러면 이게 명단이 필요했냐?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대 자아 개념의 한계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응? 근대 자아 개념은 어떻게 되냐? 그 소문, 미술, 문화, 과학, 정치를 통해서 반영된 이게 다 이 모든 분야에서 근대 자아 개념이 안 통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근대 자학의 고정된 정체성의 감각, 정체성의 고정 자아라는 것들이 고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근대인님이 이념으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려는 시작과 끝의 발상, 또 생각이 자연밖에 존재한다는 느낌. 이게 다 근대적인 사고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근대 세계관에 의한 욕구에 기초한 기능이 이게 자연스럽게 내면 자연의 자아의 동사는 내면 서사를 만들어 봤다. 이게 쭉 그렇게 이게 이제 근대적은 그랬단 말이죠. 근대 자아는 고정된 자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념은 어떻게 근대 저기 르네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쩌고 하고 그지? 그다음에 인간의 생각이 자연 밖에 있어서 인간을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내면 소설 만들어 근대적인 내면 소설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노스텔지아의 과거와 유토피아의 미래를 직선적으로 연결하는 무한 성장의 근대 이념에 바탕을 두는 본래 상태를 떠나 관심이 전이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경험하는 것의 대부분을 건축하는 특성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근대자가 하고 있는 거로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근대자를 뭐야? 이건 다시 말하면 근대자의 그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시작하고 이게 뭔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거. 그렇지? 즉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면 어떻게 돼요? 근대자 외부에 나와야 되죠. 근데 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이 시대. 어? 즉 근대자 중심의 시대가 끝났다는. 어? 다 끝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 이게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속안에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뭐야. 바깥으로 나오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상술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상의 구조 너머에 있는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대적인 그지? 근대 사회의 일상 속에서 살아온 근대 자아가 경험한 진실에 그지? 진실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뭐가 있어요 그 너머에
영성 세계를 파악하기 시작할 수. 즉, 이게 바로,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영상 수련이, 예? 그 무슨 수련 또 단전 호흡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이유인데, 즉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하는 회사 생활, 회사와 학교 생활 등 일상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과 그 너머에 전혀 다른 영성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경험하게 되니까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때문에. 응? 그러니까 옛날에는 와, 그 안에서 내가 미치겠네. 어떻게 다녀? 내 회사를 막 이러고 있다가 뭐 너무 화가 나네. 막 그러고 있다가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지? 그건 그냥 물질적인 현실 세계잖아. 그지? 현실적. 응? 왜냐하면 영상 세계는 그 너머에 전혀 다른 초시간과 초공간의 세상이 응? 영상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네. 그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그만인데 하는 그 생각이 뭐 죽으면 그만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회사 나가면 그만인데 회사 나가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 뭐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회사를 완전히 나간 건 아니죠. 응?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폴드만의 논문과 통찰력의 담론처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 탈근대 영성 심리학의 통찰력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근대 담론에 갇혀 있어서 카모디게시의 논리가 혼선에 발생하는다는 말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왜 이런 뛰어난 학자가 임에도 혼란을 겪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근대에서 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한다는 역사 의식이 응? 없기 때문인데 없어서 근대적인 학문 세계관 내에서 현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음, 그렇다고 해서 탈근대 세계관의 담론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해서 왜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는 뭐예요? 전환기, 시대 전환기라서 음, 모두가 새로운 시대 건설에 저절로 선봉에 저절로 처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다들 왔다 갔다 하는 거, 혼란스러워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지를 제대로, 그지?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런 기록을 너무 이게 충실하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기록이 다 있어요. 이런 뛰어난 학자들한테는. 음? 그러니까 거의 모든 뛰어난 예술가나 학자들의 고백처럼 난경을 음, 말하는데,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은 음, 왜냐하면 대부분은 무감각해서 하게, 그죠? 본능적으로 동물처럼 살아가지만 어,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19세기 말 응? 모더니즘 운동 이래로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해 오다가 1960년대부터 본격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로 그 시대에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공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수여식에 못 가요. 너무 우울해서 참석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한경에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이 그렇게 판을 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1970년대까지 이어진 탈근대 혁명이 이론의 틀을 마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련하지 못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큰롤, 자유연애, 뭐 마약으로 대변되는 청춘의 대책 없는 반항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청년이 카모디도 환각제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 뻔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죽으면 안 되겠죠?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후기 비틀즈처럼 비틀즈도 그랬어요. 후기 비틀즈는 더 부드러운 동양적 접근법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이게 비틀즈가 해체 이유예요. 네. 이게 비틀즈의 해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비틀즈 네 명인데 존 레논, 존 레논의 동양적 동양적 접근법에 폴 맥카트니 지금까지 살아 있었죠. 전형적인 영국 사람인 전형적인 서구인인 폴 맥카트니가 충분히 동의할 수 없었겠죠. 충분히 비틀즈의 어, 어, 레퍼토리, 연애, 사랑에 관한 것은 폴 맥카트니, 철학적인 것은 대부분 그 내용이 큰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그지? 그러니까 카모디 교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게 ABC라고 그러죠. 20세기를 대표하는 ABC 중에 하나였죠. ABC가 뭐냐면 아토믹 밤, B가 뭐냐면 비틀즈죠. C가 커뮤니즘, 공산주의 이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 정도로 대단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지? 20세기를 대표하는 비틀즈가 해체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냥 끝이지 않고 더 부드러운 동양식 죽을 뻔했잖아. 그 마약 환각제 응급실에 끝나면서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보통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동양을 찾아가 봤는데 동양의 불교 전통 뭐 다 뒤지고 그다음에 이 불이 이원론 이거 뭐 설명하기가 없으니까 영상 요가 20년의 경험을 했어요. 동양 와서. 근데 카모디 교수의 지적처럼 문제가 뭐야? 동양 영성 전통의 상태는 대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구 탐구자들보다 조금 덜 혼란스러울 뿐 있을 정도로 지침의 질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침의 질이 엉망이에요. 이제 이래갖고 배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진땀나게 하는 공황 발작을 멈추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봐. 지금 동양 영성사상, 한국도 그렇고, 그게 살아남은 이유는 단지 간단해요. 자비심과 지혜를 가진 소수의 모범 사례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큰 스님들이 아직 있어서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팔근대 영성 심리학 등 동양 영성 전통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조계종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듯 서구 지식인사회의 정책 마련 정이 계속되고 음? 우리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갈지 도움을 달라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응?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 조계종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필자가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연작시를 썼어요. 선불교는 동양이고 마이스터 에카르트 서양이죠. 그걸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 이교수의 조건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시리즈에서 지금 해설하는 중이에요. 100 몇 번까지 갔지? 116번까지 했습니다. 370개인데 72개인가 그런데 그거는 내 얘기고 최근에 필자 서구 철학자들도 근대 자아의 정체성 한계의 보완 방안으로 동양 영성상을 연구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요. 아주 흔해요. 알렉산더 더글라스가 자신의 저서 정체성에 반대하여 자아를 탈출하는 지혜 거기서 불변하는 자아는 없다는 장자의 사상을 소개를 합니다. 그거는 본질은 펄럭입니다라는 이혼의 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광고 등 대중문화에서 는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각자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낭만주의, 근대 낭만주의죠. 를 아직도 신봉하죠. 광고 등에 그렇고 대중문화에서는요. 그렇지만 더글라스 교수는 그 대안으로 장자의 납입금 우화에서 보듯 최상의 사람에게는 고정된 정체성이 없다는 지인 무기 사상을 검토합니다. 이게 지금 그 서양에서 이런 거 정자 막 그대로 인용하고 다 알아듣고 그래요. 카버디 교수의 탈근대 영성 심리학을 소개하라고 맘먹은 그 가장 큰 이유는 포괄 전략 때문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 논리에 기초한 근대 담론 방식으로 동양 사상 수련이 서구 심리 반식을 동양 영성 사상 수련이 어, 아 서구 심리학을 이렇게 하면 좀 더 말이 정확하겠네. 동양 영성 사상이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동양 영성 사상이 그러니까 서구가 이제 끝났으니까 동양이 다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탈근대 담론의 전략은 근대 담론을 포함하면서 초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거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믿으시라 내가 해봤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보다 명상이 만병통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더 깊은 상처, 심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도움이 된 건 명상이 아니라 치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 병원 갈 필요는 뭐 있어, 그지?
그렇게 얘기하면 큰 오해입니다. 큰일 납니다. 응? T.S. 엘리ot도 마찬가지였는데 T.S. 엘리ot 똑같아요. 맨 처음에 동양 여성 사상을 생각했다가 철학했죠. T.S. 엘리ot가 하버드 철학과 교수가 됐는데 안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철학을 열심히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그걸 막 그 근대 사상 갖고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동양 영성 철학자가 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대 심리학을 포기하고 동양 영성 사상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건 엘리ot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이 성장해온 사색보다 행동이 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 그 서구문화죠. 로 인해 이 자기 성찰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동양 사상인, 그지? 서양 사람들은 이 자아 중심에, 그지? 동양 사상은 이 자아 중심에 우리는 공이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쓰잖아요. 네, 서양 사람들한테 말할 때 공이라는 얘기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공이나 무 이런 얘기 쓰면 못 알아들어요. 못 받아들인다고. 우리처럼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마음 챙김 명상이 보편화한 요새는 뭐 많죠. 당연한 거야. 현재 개방적인 사람들에게조차 이 특히 취약한 정신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심스러움이 중요하다. 무 이런 얘기를 만들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 등 심리 치료의 영향력을 국한화하기, 그게 심리 치료에만 국한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반만 년 넘는 전통의 동양 영상의 힘이 그렇게 뭐 스트레스 해소 책으로 끝나겠냐고. 특히 무아나 아공을 목표로 하는 한불계 참선 수련의 하근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명상 챙김 수련인데 그걸로는 근대 자아의 정체성의 굴레를 잠시 벗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죠? 아까 설명했었죠?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좋아. 그러나 동양 영성 사상의 영향력이 심화되면 지금 현재 좀 그러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문명 이후 고수해온 음? 자아 중심 서구 세계관 전체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것 때문에 서구 사상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 이 갈등의 이 난경의 해결책이, 응? 그죠? 이 난경의 해결책이 을, 서구 사상계가 제대로 왜냐하면 중심 보니까 어, 찾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중심이 동양 영성 사상이니 그래서 그냥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가 전쟁 등 온갖 말기 증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반면에 북동과 동남아 국가들은 편안하게 경제 성장에 매진하고 사회가 혼란하다는 게 경제 성장을 못 하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동양 쪽 보세요. 전부 다 편하죠. 뭐 경제 발전 얘기만 하잖아. 그 뉴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뉴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서구 얘기가 나오면 맨날 전쟁하고 뭐 싸우고 뭐 난리 나는 얘기만 나오고 동양 얘기만 나오면 경제 성장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뭐 갈등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동양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대답이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해결책은 동양에서 나와야 돼요. 동양 특히 어디? 한국에서 나와요. 마음챙김 수련의 현장에서 자아 상실의 위험을 경험했다는 거. 해봤더니 내 자아가 사라지네. 그지? 누구처럼? T.S. 엘리ot처럼. 그래서 T.S. 엘리ot이 걸로 못 간 거야. 어? T.S. 엘리ot처럼. T.S. 엘리ot도 그랬거든요. 이게 100년 전에 T.S. 엘리ot이죠? 1900년대. 100년도 더 전이죠. 선배가 그랬는데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카마디 교수는 내면으로 돌아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내면으로 돌아선다는 게 뭐냐? 뭘 포함해서? 자아, 버리고, 응? 를 버리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지지가 없으면 관리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정서적 압박감을 수면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마음챙김, 명상, 유행이 응? 나경의 고등학생 교수로 예상됩니다. 그 해결책은 이거는 한국식, 저 동양 거니까 서양에서는 받을 수 없죠. 동양에서 들어온 거니까. 음, 달라이라마는 못하죠. 달라이라마는 혼자죠. 거기 티베트라는 데는 망명 정부니까 이 사회가 뚜렷하게 있지는 않아요. 이런 저 특의 구축 없이, 그죠? 이게 틀의 구축이 없어요, 현재.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아 부정의 동양 영성 사상과 그지? 자아 중심의 근대 사상이 조화롭게 회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니까, 그지? 카모디 교수의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지? 기본 메커니즘으로 마음챙김의 툴을 구축하려는 일에 저항은 있지만 임상 의사한테는 지금 치료하는 사람 있죠. 정작 치료하는 사람한테는 심신 원칙을 환자 개개인의 각각의 성향과 기질에 맞출 수 있는 개념 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몸만 치료해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정신과 의사들도 이제 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초벌과 불교의 윤리 규칙이란 시가 명성지침에 통합되는 작업을 수행한다. 시가 왜 나왔어요? 갑자기 산문적인 규칙이 없으니까. 산문적인 규칙이 없으니까 음, 즉흥적으로 알아서 적용하는 거. 그래서 시라고 쓴 거예요. 응? 저기 왜 시인이 왜 나왔을까 싶지만 그게 아니라 규칙이 없다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카모디 교수는 임상의학의 틀이라는 이론 작업보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는 거죠. 이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의사인데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한 뭐라 말할 수 없는 것 모르겠다는 거야. 오른쪽 뇌의 접근이라 할 수 있는 명상 수련을 중요시 여깁니다. 명상 수련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이론을 모르고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마음챙김 명상 수련이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소위 영원한 현재의 사상을 강조하면서 다른 때를 위한 주제이며 오직 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잘 모르겠다고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현재라 붙인 명상소상 사상의 탐구가 오직 시만 가능하다는 카모디 교수의 주장은 양가적입니다. 왜 가치가 양쪽에 있냐면 근대자 중심 산문 세계에서 혁명적으로 바뀐 탈근대 사상이 당연히 시적 상상력을 핵심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렇지만 다른 서구 탈근대 사상가 이 카모디만 교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상가들도 비슷하게 마지막 문단이나 문장에서 오직 시만이 이 가업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기후재앙 등 근대 담론의 난경에 적용할 새로운 산문적 세계관을 탐구할 의무 수행을 지연하려는 자세예요. 뭐예요? 사람이 저거 하려는 거야. 아, 난 지금 못해요. 이 소리랑 똑같은 거야, 이게. 응? 시를 왜 갑자기 들이냐고 산문적으로 쓰다 말고, 그지? 내내 산문적으로 쓰다 말고, 마지막에 시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이게 문제가 있죠? 어?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무지의 고백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어? 음, 무지
또는 무지 또는 무대책의 고백과 다르다. 그래서 없어요, 대답이. 현재. 카모디 교수의 이런 회피 성향을, 어? 근데 이 사람을 뭐, 카모디 교수가, 야, 너 왜 피하냐? 라고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왜 없어요? 이 과업이 실제로는 동양 영성 사상의 전통을 물려받은 한국을 비롯한 동양 지식인 사회의 몫이란 말이에요. 동양 영성 사상으로 인한 기반을 둔 해결책이 왜 서양 사람들이 해야 되냐고. 이제 그 사람도 한문 읽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탈근대 영성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최근 안 됐죠? 제임스 카모디의 심신 프로그램조차 탈근대 담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지? 분명히 탈근대 영성 심리학인데 심리학만 하고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그건 몰라. 꼭 뭐랑 비슷해요. 뭐랑 비슷해요.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개발했으면서도 이게 어떤 과정으로 개발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앞에서 그냥 치료했으면 끝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야? 그래서 그 부작용에 관한 논란이 아주 심각한 거죠. 그 부작용이 심각하죠. 이게 왜 났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홍역 예방주사도 안 맞힌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났는지 몰라 지금. 뭐가 없어서 설명 불가능해. 어? 이게 AI와 로봇에서도 로봇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AI와 로봇이 대단한 작업을 하지만 그 결과물을 100% 신뢰할 수 없는 거지. 왜 그런지 누구도 설명, 그렇지, 익스플러네이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지. 개발하면서도 그러는 거야 지금. 얘가 왜 왔더니 그러니까 핵무기 폭탄을 누를지 안 누를지도 몰라. 근데 AI와 로봇 갖고 전쟁한다고 그러죠. 걔가 인류는 다 죽어야 돼. 그리고 핵폭탄 누르면 끝이라고 우리. 왜 누르는지 몰라. 왜 그러는지 모른다고. 왜 안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불안에 달달 떨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남 얘기 같죠? 이게 자율주행차 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운전대를 안 잡고 자율주행 차를 즐길 수 있지만 가끔 미친 짓 왜 하는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100% 말도 안 되는 사고를 100%예요. 왜 그런 미친 짓 하는지 모르거든. 왜 벽에다 갖다 박는지 모른다니까. 왜 앞에 가는 차에 멀쩡한 차에다가 다 들이박는지 모른다고. 응? 자율주행차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될 거예요. 설명 못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설명. 이거 쭉 개선이 개선이 되면 고쳐질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개선돼 고쳐질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응? 개선되면 개선되고 고쳐지겠지가 아니라니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적으로 너무 일찍 출현한 바람에 팔근대 담론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온 빅터 프랭클의 로고 세라피에 주목하게 된 거. 그래서 이걸 읽은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빅터 프랭클의 로고 세라피를 보면서 그럼 탈근대 영성 심리학의 시스템은 뭐냐? 라는 거에 빅터 프랭클의 로고 세라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 세라피의 한계, 탈근대적 담론의 한계를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동물의 권리를 잘못 이해했죠. 이번에는 더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 시적 상상력의 결여 현상. 로고세라피를 기준으로 탈근대 영성 심리학의 시스템 또 탈근대 담론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모자라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동물의 권리를 그러니까 타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또 시적 상상력의 결여 현상이 있어요. 스토리 싱킹과 고유 재능 등 앵거스 플래시가 말하는 논리와 상벽을 이루는 이야기의 힘, 필자가 탈근대 시대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시적 상상력의 힘, 이야기의 힘이나 시적 상상력이나 거의 맞는데 이거를 빅터 프랭클은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는 우리는 요 한 구절만 찾을 수 있는데 그 네 권의 책에서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영화를 보고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우리는 머리를 스치고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이 그 기이하게 형상학적인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운명과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영화처럼 맞닥뜨리는 거죠.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그와 똑같은 위형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만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을 바로 그때. 그러니까 영화처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야. 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내렸던 젊은 시절의 견해를 잊어버렸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영적 상상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응? 근데 요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모르니까. 영화 등이 대표하는 시적 상상력의 힘에 의해 대중들한테는 대중에게는 그지? 대중이 영화가 제일 그지? 대중에게는 영화가 시적 상상력의 힘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진짜가 이 교수의 영화 읽기 시리즈를 음,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응?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있는데, 그죠? 대중들은 그 뭐야,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접근하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뭘로는 할 수 있어? 영화는 볼 수 있잖아. 대중화 해놓은 거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이때 했으면 좋을 뻔했죠. 왜 그랬냐면 근대 주류 세계에서 의학 세계에서 주류가 되는 과정에서 로고세라피의 영성세상 측면을 슬그머니 억압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탈근대 시적 상상력의 영적 위대함을 뭐로 봤어요? 아까 그러죠. 기이하게 형이상학적인 생각으로 치부한단 말이에요. 응? 그게 왜 기이하게 형이상학적인 생각이냐고. 응? 그래놓고 나중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삶의 의미 상실로 지옥과 같은 절망을 빠져나온 작가들은 자신들의 시련을 인류 재단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독자에게 연대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작가들의 자기 폭로는 다 똑같은 역병에 걸려 고통을 받는 독자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상력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현대 문학에서 허무주의가 냉소주의로 전환돼서 그걸 그만둬야만 실효적 잠재성을 실현하여 실효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리란 수동적인 입장을 택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적 상상력이 탈근대 담는 구축의 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중요하다는 걸 끝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탈근대적 시적 상상력을
하나의 치료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오늘날 집단신경증의 또 다른 증상이 될 가능성,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현대문학이 존재의 부조리함을 전달하는 데 끝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작가가 독자에게 절망의 병에 대한 면역성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절망의 병을 주입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다며 현대문학이 실존적 공허에 대한 하나의 치료법으로 제대로 기여할 전망을 가늠할 뿐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로고 세라피의 주요 요소를 확대 재생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시적 선생님 중요한데. 근데요, 하버드 의대 의학 교육 과정에 인문학 과목이 포함된 건 뭐 몇십 년 됐어요. 빅터 프랭클은 유전이니까 시적 상상력의 힘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요새는 하버드대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쁨과 쾌락의 구별에는 놀라운 통찰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근데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기쁨은 스스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만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기쁨의 의미도 기쁨 안에 있지 않다. 의미는 밖에 존재한다. 기쁨은 각각 어떤 대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헬러는 기쁨이 단순한 쾌락과 달리 지향적 감정임을 보여주었다. 쾌락은 지향적이지 않고 상태적인 감정이다. 기쁨과 쾌락을 비교하고 있죠. 그저 감정 상태일 뿐이다. 쉘러는 기쁨과 쾌락의 이런 차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도 반영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쾌락은 무엇 때문에 느껴지는 것인 반면 기쁨은 무엇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 에르빈 슈트라우스가 명명한 현재적인 생활 방식이 떠오른다. 이런 삶에서 사람은 바야흐로 쾌락의 상태에 취한 것처럼 봅니다. 현재만 살면 쾌락이라는 거죠. 대상의 영역에서 그리고 가치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 대상 가치의 영역을 생각하지 않, 삶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지만 가치를 감정적으로 지향하는 것만이 비로소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쾌락은 낮은 상태고 높은 상태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은 결코 목적 자체가 될 수 없다. 기쁨 자체를 지향하지 않는 거야. 쾌락을 해서는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래요. 기쁨을 위해서는 안 그런단 말이야. 기쁨은 가치를 인식하고 가치를 지향하는 행위를 완수할 때만 실현되는 성취의 진실이라는 거죠. 키에르케고는 키에르케고르는 행복의 문은 항상 밖으로만 열린다는 말로 이를 멋지게 표현했다. 이 문은 억지로 밀어서 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행복해지고자 안간힘을 쓰는 사람은 그로 인해 이미 행복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다. 그리하여 행복하고자 애쓰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 성적 오르가즘, 성적 쾌락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내가 그건 생략했습니다. 쾌락은 무엇 때문에 느껴지는 것인 반면 기쁨은 무엇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라는 일상에 사용되는 언어에 반영된 기쁨과 쾌락의 차이에 빅터 프랭클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지향적 감정이지만 쾌락은 상태적 감정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생활 방식의 사람은 이른바 쾌락의 상태에 취한 것처럼 머물지만 기쁨은 결코 목적 자체가 될 수 없어요. 가치를 감정적으로 지향하는 것만이 비로소 인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기쁨은 가치를 인식하고 가치를 지향하는 행위를 완수할 때만 성취되는 성취의 현실이란 말이죠. 여기서 가치는 그것을 지향하는 행위를 초월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행위를 초월하는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는 영적 가치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는 기쁨에서 가치는 쾌락과 달리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 영역, 영적의 그거죠. 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뺐죠, 또.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빼니까 혼란스러워져요. 자의 인간 경험 4단계 담론으로 정리하자면 쾌락은 뭐예요? 근대 감정이죠. 꿈은 탈근대 정동이고요. 응?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 있어요. 그 객관적 근대 과학이 핵심인 사상 이념 차원의 중심에서 근대 담론에서는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 차원이 적극적으로 억압됐던 거예요. 그러나 영성 차원을 중심으로 하는 타인의 세계관에서는 영성 차원을 표현하는 정동 차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은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 쾌락은 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음, 그래서 부정적인 거예요. 쾌락은 이상하게 부정적이죠. 그게 원래 근데 감정에서는 감정을 억압했으니까. 그다음에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지? 같은 긍정적, 같은 뭐라 그럴까? 같은 즐거움, 같은 즐거움의 강도일지도 모릅니다. 그지? 단지 그것을 보는 관점이 정반대 또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죠, 그지? 하나는 현실 세계고 하나는 영성 세계인데 그게 어떻게 같아? 하나는 근대고 하나는 탈근대고, 그지? 사랑과 기쁨이 뭐가 달라? 안 달라. 어떻게 보면, 그지? 사람은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실현하는데 상황에 매여 있다는 점에서 의미 그 자체로, 의미 역시 그 자체로 유일하고 이례적이란 말이죠. 이거는 현실적인 의미지. 여기고, 이런 불가피한 유일성으로 인해 의미는 주관성을 초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고 이례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의미가 딱 있다가 없어지니까 의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랍니다. 물질 중심주의 근대 현재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의 쾌락은 현재의 상태적 감정,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근대적인 감정인 쾌락처럼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치를 감정적으로 지향하는 것만이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기쁨이 뭐다? 영성 차원과 연결된 탈근대 정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가치는 뭐예요? 그러니까 물질 가치가 아니며 물질적 차원을 인식하고 지향하는 행위를 초월하는 영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그것을 지향하는 행위를 초월하고 그것을 어, 인식하는 행위를 초월하는 가치라고 모호하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단어를 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예,